네, 안녕하세요. 컴퓨터 그래픽스 시작하겠습니다. 예, 네 분밖에 안 오셨지만 그냥 바로 시작할게요. 네, 전 시간에 했던 거하고 달리 오늘은 이제 다각형으로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각형이라고 하는 거에 있어서는 다각형 내부에 칠을 하는 거다라고 보시고, 다각형 내부의 모습이 사선이라든지 점선이라든지 아니면 뭐 그레이딩 하는 이제 그 모습, 그레디언트라고 얘기하죠. 빛깔이 진했다, 연했다는 그런 것들에 대한 거는 일단 접어두고, 다각형 내부에 픽셀 하나하나를 다 칠하는 거다라고 보셨을 때 이 어디가 내부고 어디가 외부인지에 대한 걸 알아야 되겠죠. 그런 점에서의 그 초점이 맞춰져 하는 수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이 다각형의 이 레스터 변환이다 그러죠. 네, 여기서 레스터라고 하는 건 우리가 쓰고 있는 모니터 자체가 이 그 레스터 모니터라고 얘기했죠. 벡터 모니터가 아니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 그 픽셀의 위치가 우리가 원하는 이제 그 좌표의 위치하고 좀 떨어져 있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좌표가 다 정수 위치이기 때문에 그렇다. 여기서 해야 될 건 뭐냐 하면 내부의 픽셀들 채우기 위한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그 모든 다각형들은 이 선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이 첫 번째 두 점 사이에 이 그 직선식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죠. 그래서 이 두 개의 점이 있는데 하나가 P라고 하는 점이고 또 하나 점이 Q라고 하는 점이다. 그래서 Q라고 하는 점의 좌표는 x2, x의 2하고 y의 2라고 하는 좌표로 되어 있고, p라고 하는 점은 x의 1과 y의 1이라고 하는 이 그 좌표로 되어 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점을 연결하는 식. 자, 우리가 저희 그 중고등학교 때 배우는 때는 주로 y는 뭐뭐뭐 이렇게 배우죠. 특히 중학교 때는. 근데 이제 우리 여기서는 implicit form이라고 하는 걸 많이 써요. 먼저 implicit form이 뭔지부터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 그 두 점 사이에 직선식 중학교 때 했지만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y는 2x 플러스 4 이렇게 되는 건 많이 이제 그 접하게 되죠. 요즘도 많이 접하는 모든 이 그 그래프를 그릴 때 쓰는 이 그 함수식 또는 이제 그 이런 형태인데, 이걸 갖다가 영어로 explicit form이다라고 얘기하고, 이 y라고 하는 걸 갖다가 또는 이제 그 오른쪽 변에 있는 2x 플러스 r을 왼쪽으로 이사본해 가지고 두 개를 x하고 y라고 하는 미지수에 해당되는 걸로 보내게 되면, 보게 되면 y는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라고 하고 그때는 0이라고 하는 값이 되겠죠. 자, 이렇게 생긴 모습을 implicit다라고 이렇게 얘기한다 하죠. 그러니까 요 f의 x, y로 표현된 이 수식은 이렇게 지금 마이너스 y로 표시되겠죠. y가 오른쪽 변으로 이사를 가서 마이너스 y 플러스 2x 플러스 4는 0. 이것도 지금 임플리시트 폼이다. 또는 이렇게 이 그 곱하기 2를 해서 두 배로 해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y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에다가 다 저희 그 2를 곱해주게 되면 오른쪽 변은 0이 곱하기 2에도 0이 되겠죠. 따라서 2y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8 이것도 0이 되겠다. 이것도 임플리시트 폼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희 이 그래픽스 쪽에서 식을 표현할 적에는 이 implicit form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얘기한다. 그럼 다시 되돌아가서
두 점 사이의 직선식을 한번 다시 한번 기억을 더듬어서 한번 보도록 하죠. 예, 두 점 사이에 직선식. 이거를 x1, y1이라고 하는 좌표와 q, y2의 x, y의 2 이렇게 되는 이 두 점 사이에 직선식은 공식으로 이렇게 만들어지죠. y 빼기 y1은 그 다음에 여기 기울기 x분의 x1, y2 마이너스 y1에서 기울기가 되고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x1 이렇게 되는 하나의 우리 공식을 이제 기억하실 거라고 봐요. 자, 이렇게 생긴 모습을 implicit form이라고 하는 걸로 변형을 하기 위해서는 이 양변에 분모에는 x2 마이너스 1을 곱하면 되겠죠. 일단 곱해서 이 분모 부분을 분수식을 없애본다면 y 마이너스 y1에다가 x2, x1을 곱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y2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x1 이렇게 표현되겠죠. 자, 이거를 implicit form이라고 하는 걸로 표현한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미지수는 x하고 y라고 하는 걸로 주어지니까 이쪽에 왼쪽에 있는 걸 갖다가 오른쪽으로 보낼 수도 있고 오른쪽에 있는 걸 왼쪽으로 보낼 수도 있고 그래서 정리를 하게 되면 이렇게 돼요. y1 마이너스 y2의 x 그 다음에 x2 마이너스 x1의 y 그 다음에 x1 y2 x2 y1 이게 0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게 요 식을 이용해서 이제 그 두 직선 사이 그를 선을 그리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다각형 같은 경우는 선분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선분 내에 있는 점들을 하나하나 이제 칠을 하게 되면 그때 이 내부 칠하기가 된다라고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요걸 이제 기억해 두시고 implicit form으로 두 점산 사이에 직선 그리는 방정식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점을 칠하기 위해서 픽셀을 칠하기 위해서는 또는 이 화소에 그 선분이 있다면 그 선분의 위쪽이냐 아래쪽이냐라고 하는 거를 판단해야 되겠다. 그래서 상하 판단. 위아래 가능하면 한자를 안 쓰도록 하고. 자, 그러면은 P라고 하는 그 점이 있다라고 하고 그래서 Q라고 하는 점까지 연결한다라고 하죠. 예를 들어서 이 P가 이 원점이라고 해서 이거를 X의 1, Y의 1이라고 하는 시작점의 좌표다라고 가정하자 이거죠. 그 다음에 Q의 좌표가 이 오른쪽으로 X축에서 8만큼 그 다음에 원점보다 아래로 내려갔으니까 마이너스 살아가는 Y-좌표 값이 되겠죠. 그래서 이건 X2, Y2 이렇게 됐다. 이때 여기에 어떤 점 하나를 이렇게 칠을 하려고 그런다. 그죠? 이게 어떤 좌표냐면 5,0이다. 그럼 원점 에서 오른쪽으로 다시 말해서 x축으로 5칸 떨어졌고 그 다음에 이 y축으로 보게 되면 0이라고 하는 그런 형태에 해당되는 모습이죠. 그러면 5,0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픽셀을 이 선분 PQ 사이에서 봤을 때 이 위쪽에 있냐 아래쪽에 있냐라고 하는 거를 판단을 하고 그렇게 판단을 하게 되면 만약에 다각형의 경우는 이게 내부냐 외부냐가 판단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위아래에 대한 판단에 대한 걸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조금 전에 했던
이 직선 두 점 사이의 직선 방정식 implicit form으로 표현된 게 있었죠. 다시 한번 적어보면 이렇게 됐어요. x하고 y라고 하는 걸로 표현되는 implicit form은 y1 빼기 y2에다가 x라고 하는 게 곱해졌고, 그 다음에 x2 빼기 x1에 y, 그리고 x1 y2 x2 y1은 0이다. 자, 이게 임플리시트 폼이었는데 여기다가 5,0이라고 하는 걸 한번 대입해 보자. 그래서 이제 색깔을 좀 달래서 5,0이라고 하는 실제 값을 넣었을 때 어떻게 되냐 보자. 그러면 y1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0, 그 0이죠, 0. 그렇게 표현되고 y2라고 하는 거가 어떻게 되냐면 이 그 마이너스 4가 되죠. 그래서 이거는 이게 이제 y1에 해당되는 0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y2에 해당되는 게 이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4라고 하는 값을 집어넣고, x가 얼마냐면 이게 5죠. 그리고 x2라고 하는 거가 8, 그 다음에 x1이라고 하는 게 0, 그리고 y좌표 값에 해당되는 걸로 0이 곱해지죠. 그 다음에 x1, y2니까 x1 5, 그 다음에 y2에 해당되는 건 마이너스 4. 그래서 0 곱하기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빼기죠. 자, 빼기. 이 x2에 해당되는 값이 8이었으니까 8. 그 다음에 노란색으로 썼네. 8. 그리고 y1에 해당되는 게 0이죠. 곱하기 0. 자, 이걸 계산해 보니까 20이라고 하는 값이 나왔어요. 그래서 20이라고 하는 값은 0보다 큰 값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결론을 내리기를 선분 위 PQ, P라고 하는 거에서 Q 사이에 다시 방향이 이 방향으로 갔을 때 요 선분 위에 모든 화소, 이 화소는 어떤 implicit form에서의 f의 x하고 y라고 하는 거에 x하고 y 좌표값을 넣었더니 0보다 큰 값이 나오더라 라고 산출이 된다는 얘기죠. 반면에 선분 아래의 모든 화소는 x하고 y가 선분 아래에 있는 좌표값을 넣게 되면 0보다 작은 값으로 산출이 되더라 이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경우를 이 첫 번째 20이라고 하는 값이 산출된 5,0이라는 걸로 유추해 볼 수 있다 이거죠. 그런데 이런 경우에 문제점이 있어요. 자, 어떤 문제점인지 보죠. 네, 문제점은 x 이퀄 2와 같이 y는 얼마라고 하는 게 아니라 x 이퀄 2와 같은 수직으로 되는 수직으로 서 있는 경우는 어떻게 위라고 아래라고 하는 거냐라고 하는 걸로 표현해 보셔야죠. 자, 이게 x고 y일 때 x 이퀄 2라고 하는 건 여기가 2라고 하는 좌표 값이다라고 한다면 이게 x 이퀄 2라고 하는 직선이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와 같은 경우에 수직으로 서 있는 경우에 어디가 위냐, 어떤 쪽이냐, 어떤 쪽이 위냐 이죠. 또 어떤 쪽이 아래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아까 위 아래라고 하는 좌표 값은 0보다 크냐 그 좌표를 넣었을 때 또는 0보다 작으냐라는데 조금 전에 했다는 그 판단 기준으로는
판정을 할 수가 없다 이죠. 위아래에 대한 거를.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변형을 해 줘야 되겠다. 따라서 위, 아래 대신 왼쪽이냐 오른쪽이냐라고 하는 걸로 보자 이거죠. 왼쪽과 오른쪽으로 구분해 보자. 자, 그래서 그렇다면 뭐가 왼쪽이고 뭐가 오른쪽이냐라고 하는 걸로 판정을 하면 되겠죠. 그건 다음 장에다가 써볼게요. 다시 본다면 다시 써볼게요. 따라서 위아래 대신에 왼쪽과 오른쪽으로 판정을 해서 이 내부에 있는 픽셀인지 화소인지 아니면 외부에 있는지를 판정하자 이거죠. 그렇다면 뭐가 왼쪽이냐라고 하는 걸 갖다 정의해야 되겠죠. 아까 점 P하고 점 Q라고 하는 거에서 보게 되면 분명히 방향이 있어요. P에서 Q로 또는 Q에서 P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 이제는 P에서 Q라고 하는 걸로 보겠죠. 그러면 점 P에서 점 Q로 향해 갈 때 이 진행 방향, 진행 방향의 왼쪽이다라고 하는 결과는 어떻게 되냐 하면 아까 이 그 선분이 세로로 서 있는 게 아닐 경우에는 위쪽에 해당되는 거에 대응되는 거다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반면에 오른쪽에 있는 거다라고 했을 때는 점 P에서 점 Q로 향해 갈 때 진행 방향의 오른쪽이라고 하는 거는 F에 X하고 Y 어떤 좌표값을 넣었을 때 그 선분에서의 오른쪽이다라고 하는 거는 0보다 작은 그 값을 갖게 되면 그 좌표는 이 선분의 오른쪽에 있다라고 얘기한다 이거죠. 자, 그런데 이와 같은 경우에 조금 더 규칙이 필요할 수 있죠. 선분의 방향을 보게 되면 P에서 Q로 갈 수도 있고 Q에서 P로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진행 방향에 따라서 오른쪽이냐 왼쪽이냐라고 하는 판단 기준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 그 그래픽 처리에서는 규칙이라고 하는 걸 정해서 어떤 쪽이 오른쪽이고 왼쪽인지를 결정하겠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규칙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선분의 그 방향이라고 하는 거는 점과 점을 연결할 때 어떤 점이 시작점이고 어떤 점이 끝점이냐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P라고 하는 점에서 Q로 가는 방향이냐 또는 Q라고 하는 데서 P가 이 그 방향이냐에 따라서 어떤 차이가 있어요. 다르다 이거죠.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는 진행 방향 P라고 하는 점에서 Q라고 가느냐 또는 Q에서 P로 가느냐는 방향이에요. 선을 그리게 되는 방향에 따른 이 그 왼쪽과 오른쪽의 판단 기준이 다르다 하죠. 판단이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 하죠. 따라서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규칙이 필요하게 된다. 자, 그래서 여기에 규칙을 정했는데 첫 번째 그렇다면 규칙 1은 뭐냐? 그러면 점이 하나가 아니라 두 개, 세 개 이렇게 늘어났을 때 다각형은 점이 여러 개가 이루어져 있겠죠. 대신 삼각형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P라고 하는 점과 Q라고 하는 점과 R이라고 하는 세 개의 점 또는 이거 이상으로 되는 다각형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 하죠. 그래서 다각형의 모든 이런 그 점을 정점이라고 얘기하죠. 정점을 항상 우리는 방향을 생각할 때 시계 방향으로 하질 않고 반시계 방향으로 나타내게 되죠. 그래서 반시계 방향으로 정의를 한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반시계 방향으로 다각형의 좌표들을 생각해 보자 이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규칙 2는 이 그 다각형의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또 내부냐 외부냐를 결정할 때 선분이라고 하는 거를 생각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선분에서의 생각하는 왼쪽과 오른쪽을 산출할 때 implicit form이라고 하는 걸로 이제 이 화소의 좌표값을 넣게 되는데, 다시 말해서 f의 x, y를 산출해야 되겠죠. 산출할 때 먼저 이 정의된 정점 P라고 하는 정점을 x1, y1이라고 하고 Q라고 하는 정점을 x2, y2라고 한번 해보자. 그럼 먼저 정의된 정점이 있어요. 정점을 시작점 x1, y1으로, 그 다음에 나중에 정의된 이 정점을 x2, y2로 결정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선을 그리는 걸 함수를 쓸 적에는 시작점을 왼쪽에 두 개의 좌표를 쓰고 x하고 y 좌표를 쓰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이 끝점에 대한 좌표를 보통 그렇게 많이 써주게 되죠. 이렇게 해서 첫 번째 규칙과 두 번째 규칙이 있고, 그 다음에 이 그 내부점에 대한 걸 산출하게 되면 f의 xy 값이 이제 산출될 텐데, 그때 산출되는 게 아까 0보다 크면 위라고 하는 점이었고, 처음에 시작할 적에는 0보다 작으면 아래점이라고 생각했는데, 수직으로 서 있는 그 선분의 경우는 이 위아래라고 하는 걸 할 수가 없죠. 따라서 전체적으로 왼쪽과 오른쪽으로 구분하기로 했다. 그래서 규칙 3이 또 필요하게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규칙 3에 대한 거를 쓰게 되면 이 규칙 3개에 대해서 이 내부점과 외부점에 대한 것이 산출이 된다. 그래서 이 모든 선분, 조금 전에는 PQR이라고 하는 것만 가지고 했다. 이제 조금 이따가 삼각형에 대해서 볼 텐데, 모든 선분은 방향을 반시계 방향으로 이거 진행하면서 이 그 진행 방향의 왼쪽에 대해서 왼쪽, 왼쪽이라고 하는 거는 이 선분이 서 있는 경우가 아니다라면 위쪽에 대응되는 거다라고 해서 0보다 큰 값이 된다는 얘기고, 진행 방향의 오른쪽에 대해서는 아래쪽에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선분이 서 있는 경우가 아닌 경우 따라서 이렇게 0보다 작은 거다. 그래서 왼쪽이 위, 오른쪽이 아래,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삼각형에 대한 경우를 한번 웨스터 변환에 대한 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각형, 가장 다각형 중에 이 점의 개수가 적은 거죠. 정점의 개수. 삼각형의 레스터 변환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P라고 하는 점이 있다라고 가정하고, 그 다음에 이걸 연결하는 그 Q라고 하는 점이 있고, 또 여기 R이라고 하는 점으로 돼서 P에서 Q로, 그 다음에 Q에서 R로, R에서 P로 이렇게 선분이 됐을 때 이 내부를 다 칠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와 같은 이 그 PQR이라고 하는 정점이 주어졌을 때 그 안에 있는 좌표들, 다시 말해서 화소의 좌표들을 하나하나 골라내면서 이게 내부냐? 그러면 칠해. 바깥이다? 그러면 칠을 안 해. 뭐 이런 식의 과정을 거쳐가면서 점을 하나하나 색출해 가면서 이 그 내부냐 바깥이냐를 결정해 주는 거죠. 그렇다면 여와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 삼각형 이 내부에 있는 이 화소 이 좌표를 알아야 되겠죠. 그러면 3분 P하고 Q 사이를 보게 되면
그때 있는 이 직선의 방정식, 다시 말해서 implicit form으로 나타냈을 때 그 좌표 x하고 y에 있는 좌표가 내부에 있을 경우는 이렇게 됐을 때 위쪽에 있는 거겠죠. 근데 그걸 갖다가 위쪽에 있는 걸 왼쪽으로 본다면 0보다 커야 되겠다. 그 다음에 Q에서 R로 이제 연결되는 이 선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직선의 방정식을 F의 2라고 하는 걸로 표현했을 때는 내부에 있을 때 어디가 위냐라고 하는 건데, 방향으로 봤을 적에 자기 왼쪽에 있는 부분이다 했죠. 그래서 이와 같이 0보다 컸을 때가 된다. 또 마지막으로 Q에서 P로 또는 R에서 P죠. R에서 P로 연결되는 이런 선분의 경우 이 직선의 방정식의 내부 픽셀에 된다면 어떻게 되냐면 왼쪽에 있는 부분이다 그러죠. 근데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0보다 큰 값이 됐을 때다 라죠. 이 세 가지의 조건을 만족하면 이 내부에 해당되는 좌표다 이제 뭐가 화소가 이렇게 된다. 그래서 여기에 맞춰 가지고 알고리즘을 작성해 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그 픽셀에 대한 모습이 사선으로 그린다 또는 점을 다 칠하는 것이 아니라 내부를 꽉 칠하는 것이 아니라 뭐 군데군데 칠한다 그러면 좌표를 찾았는데 그게 내부긴 한데 칠하는 부분에 해당되냐 아니냐 그것만 찾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뭐 다른 알고리즘에서 찾으시면 되죠. 모양 맞춰 가지고 하는 거. 그거는 나중에 필요하시면 할 거고 하시면 되는 거고, 오늘은 다 해당되는 화소를 칠하는 거다라고 했을 때 삼각형의 레스터 변환 알고리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다 0보다 큰 값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알고리즘을 보죠. 뭐냐면 삼각형 내부 칠하기. 삼각형을 트라이앵글이라고 얘기죠. 그리고 안을 다 칠하면서 트라이앵글 필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주고, 물론 이 가로 안에 좌표가 주어져야 되겠지만 그거 빼고 그냥 자동 있다고 가정하고, 제일 먼저 뭐 하냐면 선분 PQ에 대한 식을 찾아야 되겠죠. 그 식은 아까 얘기한 대로 F1이라고 하는 걸로 쓰고, 이 X하고 Y라고 하는 좌표값에 들어가는 선분식 implicit form에 대한 걸 갖다 찾는다. 자, 두 번째는 선분 Q에서 R에 대한 식을 찾고 이 식 이름을 F2라고 하고, 그때 주어진 좌표 값이 X하고 Y에 대입될 거다 이거죠. 세 번째는 RP에 대한 식으로서 F3이라고 하는 걸로 쓰자. 그래서 이게 산출해서 세 개에 해당되는 식, 직선의 식이 찾아졌습니다. 자, 그랬을 때 좌표 x하고 y에 해당되는 걸 갖다가 예를 들어서 1사분면에다가 한다라고 한다면 x가 0부터 시작해가지고 내 모니터에 나타나는 것이 0부터 100까지 돼 있다. x좌표가, y좌표가 0부터 100까지로 돼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하나 x값 증가하고 y값 증가시키면서 해당되는 픽셀이 이 삼각형 내분자인지 판단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좌표값을 하나씩 증가시키는 거니까 그건 이런 식으로 써주자 이거죠. 그래서 for each 픽셀이라고 하는 걸로 써줄게요. 그래서 픽셀, 요거는 좌표값을 하나씩 증가시킨다. 어떤 좌표냐면 A, B라고 하는 좌표에서 이 픽셀 P가 내부냐 아니냐를 판단해 주는 거를 찾아야 되겠죠. A하고 B는 하나씩 증가시키면 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뭐 하냐면 F1이라고 하는
이 그 직선 방정식이 얻어졌는데 그때 좌표값 a하고 b를 넣었을 때 내부다라고 하는 거, 왼쪽이다라고 한다면 0보다 크다라고 얘기했었죠. 그 다음에 또 조건이 뭐냐 하면 F1만 커서 되는 것이 아니라 F2라고 하는 직선의 방정식도 왼쪽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또 이 F3에 이 R에서 P로 연결되는 그 선분에서의 직선 방정식에 해당되는 거에 이 A, B라고 하는 좌표가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했을 때 왼쪽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조건들이 다 AND 조건이 만족된다 그러면 A, B라고 하는 이 좌표는 내부에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면 되는 거예요. 드로우 픽셀. 그리고 좌표는 어디냐면 A, B라고 하는 데다 하는데 이 색깔을 집어넣게 되겠죠. 속성 이렇게 써주면 되겠다. 자, 그래서 삼각형의 내부 칠하는 알고리즘은 그 별거 없이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이와 같이 방식을 이용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이 정의를 했죠. 왼쪽이냐 오른쪽이냐라고 하는 거에 정의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결정해 주시면 이 삼각형의 내부를 칠하는 부분이 되겠다. 근데 이렇게 하게 되면 이 삼각형의 경우는 큰 문제 없이 될지 모르겠는데 좀 복잡한 다각형의 경우는 이게 조금 더 별로 썩 좋지 않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하는 알고리즘이 이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내부 칠하기 알고리즘이다 하죠. 그래서 이것도 완벽하게 다 할 건 아니고 오늘은 일부 개념에 대한 얘기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삼각형 내부를 칠하는 이런 알고리즘도 좋지만 지금 하는 알고리즘을 더 많이 쓴다 이거죠. 그게 뭐냐면 주사선 체험 알고리즘이다라고 이렇게. 주사선이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스캔이라고 하는 말을 쓰죠. 그래서 스캔이고 지금 이제 모니터 말고 옛날에 뒤통수가 굉장히 큰 이 CRT 모니터의 경우는 하나하나 그 뒤쪽에서 전자 이 총이 이제 전자를 발생하게 되면 앞쪽에 이 그 주사선이 쭉 칠해진 데다가 빛이 나타나게 돼 있었죠. 그래서 그거 같은 걸 주사선이라는데 그걸 저기 영어로 스캔 라인이다. 우리는 이렇게 쓰자 이거죠, 여기서는. 그리고 채우는 거니까 fill, 그다음에 알고리즘. 자, 주사선 체험 알고리즘은 이 내부 화소를 일정한 색으로 채워 넣기. 색이 일정한 색이 아니라 다양한 색으로 넣는다든지 또는 저희 그 한 칸 한 칸 떼가면서 이 그 채우기 작업한다든지 하는 거는 좀 모양을 잡아주는 거니까 따로 저희 하셔야 될 때고 오늘 아마 이건 진도를 못 나갈 테니까요. 뭐 다칠하는 경우에 대한 걸로 보자. 그래서 이 내부 화소는 이 일정한 색으로 이 채워 넣기 하는 경우 다 채워 넣기 작업하는 거다. 자, 이때 하는 방법이 뭐냐면 첫 번째 방법이 홀수 규칙이다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우리 이제 홀수 규칙이다라고 하는데 영어로 odd라고 하는 말을 쓰죠. 홀수를 그 짝수를 이분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odd고 보통 이제 페리티라고 하는 거는 이그 이 논리회로에서도 많이 사용되기도 하고 예를 들어서 개수가 이 1의 개수가 전체 신호에서 몇 개냐라고 하는 걸 따질 때 쓰죠. 그래서 그걸 페리티라고 하는 말을 써요. 페리티 룰이다라고 하는 이름으로 붙이기도 하고 또는 even, odd 룰이다라고 불러요. 그래서 홀수 규칙에 해당되는 걸 가지고 이 선을 쭉 하나씩 하나씩 그려가면서 내부나 아니면 바깥이냐라고 하는 걸 본다 이거죠. 한번 이런 그림에 대한 걸 보도록 할게요.
이런 모습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고, 여기 선이 요걸 뭐라냐면 주사선이다라죠. 쭉 보내는 선. 이 주사선이 아래서부터 위로 올라간다 그랬을 때 이쪽 주사선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요런 주사선이 있다라고 보죠. 요거는 조금 더 아래쪽에 있으니까 8번이라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좀 더 아래 주사선 4번 값이 있다라고 한번 해보죠. 그랬을 때 만나는 이런 점이 있죠. 1이라고 하는 점이 있다라고 가정하고, 이걸 2번이라고 생각할 거고, 이걸 3번, 이걸 4번이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다시 만나는 점 주사선 8에 보게 되면 1이고, 두 번째로 만나게 되죠. 또 주사선 14를 보게 되면 한 번 만나고 두 번 만나고 다시 세 번째 만나고 네 번째 만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왼쪽에 있는 지금 그렸던 걸 보게 되면 이걸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주사선을 아래서부터 위로 이렇게 이 그 쭉 선을 그어 가면서 이 우리가 이 스캐너에서 저희가 한 줄 한 줄 본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시면서 한번 보자 이거죠. 증가시키면서 주사선을. 그래서 주사선과 그 다음에 실제 우리가 칠하려고 하는 다각형의 교차점. 이 번호가 홀수냐 짝수냐를 보는 따이죠. 그래서 이 홀수이면 짝수가 되기까지 바로 직선까지 이 그 화소를 칠한다 하죠. 화소를 칠하자 하죠. 실제 보게 되면 1이라고 하는 첫 번째 점에서 만나고 2라는 데서 끝나는 거니까 요거를 칠하면 되겠죠. 점을 하나 칠하면 될 거고, 또 홀수점에서 만나서 짝수점이 될 때까지 이렇게 칠한다 이거죠. 그런데 2를 칠했으면 2도 칠하는 것이 좋으냐 마냐 이거죠. 그럼 1하고 2를 다 칠하게 되면 조금 좀 커 보이겠죠. 저만하긴 하지만 이것들이 이제 이 2번하고 3번에 해당되는 것이 간격이 굉장히 좁다라고 한다면 그냥 딱 붙어버리는 걸로 보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이 1번 칠했다면 2번은 칠하지 말자. 그냥 제 시각적인 목적에서.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x는 1번에서 시작했으면 2는 포함하지 않게, 또 3에서 시작하는 x좌표에는 7을 하는데 4는 되지 않게 이 구간만 칠하기. 자, 왜 이렇게 하냐? 이거는 단순하게 이유는 이거는 저희 시각적인 효과다. 1과 2를 같이 모든 점을 다 칠하고 3에서 만나서 시작해서 4로 끝나는 점까지 네 번째 짝수가 되는 것까지 다 칠하지 말고 홀수점은 칠하고 짝수점에 해당되는 것은 뺀다 라고 하는 점에서 이렇게 생각해 보자 이거죠. 자, 그러면 이게 완벽하냐? 그럼 완벽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와 같은 거에 홀수 규칙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홀수 규칙에 문제점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홀수 규칙에 대한 문제점은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에 대한 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홀수 규칙. 자, 문제점이 있는데 그것만 이제 오늘 언급하고 끝내도록 할게요. 홀수 규칙의 문제점. 자, 다시 그림을 이렇게 그려볼게요. 이쪽을 조금 올라가고, 너무 많이 올라갔네. 조금 올라가고, 다시 이렇게 됐고, 여기는 평평하게 돼 있다.
여기 좌표를 A라고 가정하고 요점을 P, 여기를 C, 그 다음에 D, E 이렇게 정점들, 그 다음에 여기 F, G, H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주사선을 가지고 그렸을 때 첫 번째 경우를 한번 볼게요. H하고 F라고 하는 이 주사선이 만나는 점들을 보게 되면 이 시작점이 H가 되고 끝의 점이 F가 돼서 만나는 점 H가 1이 되고 F가 2가 되겠죠. 그럼 여기가 1이 되고 2가 되니까 내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1에서 2 사이에 다 점을 칠해버리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엉뚱하게 이제 원하지도 않는 부분이 내부가 칠해지지 않는다 이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 D하고 E에 해당되는 이런 점을 보게 되면 D에서 이 점은 이 하나의 이제 밑변처럼 만들어서 주사선과 일치하는 선분이란 말이에요. 그런 경우는 계속 홀수짝수가 이제 번갈아가면서 나오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거죠. 그래서 이걸 다 칠하냐 아니냐도 이제 애매모호해지는 문제점이 발생해진다. 그 다음에 이와 같이 이 B라고 하는 점에서는 또 어떻게 될 거냐라고 하는 거고, 또 C라고 하는 점에서는 어떻게 될 거고, G라고 하는 점에서의 그 주사선을 보게 되면 어디서 7이 돼야 될 것이냐, 어디까지 7을 해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들이 결정해야 되겠다 이거죠. 그랬을 때 일단 H하고 F에 해당되는 이런 것들에 대한 거는 7을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점을 뭐라고 했냐면 일단 이 극대점이다라고 하는 걸로 한번 정의 내려보자 이거죠. 그 다음에 G와 같은 이런 점의 경우는 이 점을 만나고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여기가 첫 번째 만나게 되고 여기가 두 번째 만나고 여기가 세 번째 만나게 되면 1에서 2는 7을 하고 그 다음에 2하고 3 사이에는 7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서 또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같은 걸 갖다가 극소점이라고 하는데 극소점의 경우는 두 번 만나는 것처럼 한다든지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점 C와 같은 경우는 또 여기서 이렇게 1번 만나고 2번 만나고 3번 만나는데 또다시 마찬가지 2번과 3번 사이에 또 7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점을 극대점이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극대점의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B와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이거는 이 극대점이 되기도 하고 극소점이 되기도 해요. 극대점이자 극소점이 되기도 한다. 알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또 어떻게 처리할 것이며 이와 같이 이 주사선과 동일한 어떤 평행선을 평행한 선분의 경우는 또 어떻게 이 내부로 봐야 되냐 하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홀수 규칙의 문제점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규칙을 정할 것인지에 대한 거는 이 다음 시간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오늘 입장하신 분이 네다섯 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 좀 학생 수가 좀 많이 안 들어오셨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요 홀수 규칙에 대한 걸 다시 한번 얘기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다시 내부 칠하는 것과 관련해서 공간적 응집성, 응집성에 대한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도 마찬가지 이 직선의 방정식이 사용되니까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 이 주사선에 대한 얘기 마찬가지 어떻게 동작하는지에 대한 거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서 자료 구조는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얘기하고 실제 이 실습 자료들이 좀 있었는데
요거 그냥 찾아보게 되면 인터넷에 다 있어요. 우리 이제 여기저기 제공하고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보셔도 되겠다라고 하는 걸로 실습자를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 50분 수업도 채 못했는데 하여튼 이 정도 수업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